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지만 대구의 일부 구군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핵심 업무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가 다음 달까지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현장 소통 상담실이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지역은 종일 날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반짝 찾아왔던 초겨울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 7도, 영천은 8도로 어제보다 약 9도에서 10도가량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 14도, 영천은 1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그동안의 쌀쌀함은 잠시 뒤로 한 채 무난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어제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더니 오늘 날이 흐려졌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구름층에 햇빛을 보기는 힘들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 한때 대구의 경우는 공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절기 입동인 내일 오후부터 날이 맑아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인데요. 그런데도 대구의 일부 구군에서는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이 많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들이 일주일째 피켓을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는 26명, 이 가운데 정규직인 공무직은 1명에 불과합니다. 예,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저희는 계속 1년마다 고용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동복지교사의 임금은 국비에서 50%, 대구시비에서 25%, 달서구청은 25%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해줄 경우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히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교사들은 답답한 마음에 피켓까지 들었지만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안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원래도 처해 있었지만 저희가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용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북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3명의 아동복지 교사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애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업무 중에 교사들이 사기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쪽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죠, 앞으로. 수성구도 18명 가운데 13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중구도 6명 중 4명이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달성군과 서구, 동구, 남구는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재단의 핵심 업무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억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영업점이 아닌 본점 이사장실에서 본점 간부의 특별 상담을 받았고 이후 1억 원 보증서를 발급하라는 지시가 영업점에 내려왔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석 달 뒤 영업점에는 이 업체에 1억 원짜리 보증서를 하나 더 발급하라는 지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서류 준비는커녕 상담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거 해줬나? 네? 그 제가 어떻게 됐냐? 진짜 뭐 올라오나 그러잖아. 이사님 오늘 뭐 오면서 계속 지금 무슨 왜 이랬나 하면서 계속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상담도 한 내용도 없고. 아니 현장 시사가 안 맞나? 현장 시사도 안 했죠. 그분도 서류 낸 것도 없는데요. 그럼 서류를 요청하고 현장 시사 가면 되잖아. 현 이사장의 지인이나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모 협회의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십 건의 보증서가 발급됐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갈 수 없는 업체인데 1억이 나가면 문제가 되죠. 그런 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딱 믿음이 생겨야 심사를 하고 보증금이 확정이 완수가 되는데 중간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박진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사단법인인 한경제협회의 이사가 됐습니다. 규정상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이사장은 올해 1월 간부 사원 9명을 이 협회의 등기 이사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최근에는 이 협회와 보증서 발급 우대, 보증료 감면, 매년 3천만 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까지 했습니다. 24만 원, 한 달에 2만 원이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에서는 이리 와서 협의 내세요. 우리 보증 할인해 줄게요. 결국 저희가 사단법인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증을 하는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특정 계층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도 박진우 이사장은 협회 이사가 돈을 받지 않는 자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하는 게 우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보니까 무슨 모임 같은 게 이제 상공인들이 모임이 있어요. 처음 서로 합쳐가지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다 좀 도와줍시다. 박 이사장은 또 보증서 발급이나 경제 관련 협회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태권도협회에서는 핵심 간부가 대구시 교육청의 지원금이나 이 승품 승단 심사 때 심사 비용을 빼돌렸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간부, 이번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고 또 특정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한 수상 레저 물놀이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대구 태권도협회 한 핵심 간부가 시설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들이 사실상 압력에 못 이겨 시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 태권도협회 수성구 지회 전무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시설에 다녀왔는지 협회에 보고하고 가지 않은 경우는 가는 일정을 잡아 협회에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협회에서 누군가가 뭐 정부이사라든지 그다음에 협회에서 뭐 임원들이 누군가가 가자고 그러면 나이가 어린 관장들은 당연히 그걸 강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안 가면 불이익이 간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회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대로 뭐 거의 이제 협회 저희 지회 각 지회도 이제 한참 거기 실무 부회장 거기 눈치를 봐야 되니까 회원들이 반대하는 대로 거기에 이제 다 가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회원들이 느끼기엔 강압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안 가면 애들도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강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물놀이 시설에 대구 태권도협회 회원이 해마다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3000명 가량이 이용했습니다. 시설 이용 요금 가운데 일부는 물놀이 시설 업체로 입금되지 않고 대구 태권도협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와 함께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A 대표는 강제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핵심 간부는 또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태권도협회는 지회별로 매달 열리는 회의 때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람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또 관장들은 다 만들어라, 친구들도 운동해주고 단체부 카드 만들어라, 이거 뭐 태권도 도장 운영해도 바쁜데 이런 입장을 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어쨌든 협회에서는 모든 명단을 취합을 합니다. 너 안 만들었네. 뭐 예를 들면 만들었으니까 저는 뭐 그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만, 너 안 만들었네. 너도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차 얘기는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한 결과 이렇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과 가족은 3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에게 연락을 했지만 계속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현재 대구시 교육청이 태권도협회에 주는 지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되면서 포항시가 10년 전에 만든 이명박 기념관이 다시 논란입니다. 지금껏 수십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포항시 흥해읍에 건립한 덕실관. 이 씨가 받았다는 농구공부터 현대건설 작업복까지 텅 빈 기념관은 이 씨의 일대기와 치적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을 위해 왜 혈세를 낭비하냐며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낸 세금으로 그게 관리가 유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덕실관과 함께 인근에 조성된 생태공원, 2년 전 리모델링 비용에 매년 건물 운영비까지 지난 10년간 7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왔지만 방문객은 매년 반토막 나고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15만 명까지 이르렀던 방문객은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야죠. 그만 그 기념관. 그래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거 이놈의 고향가랑 그거 다 막 뜯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고향은 무슨 고향이고 이명박 여기 고향이 아니라요. 포항시는 덕실관 운영을 위해 관리 직원 1명을 배치해 관리 중이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외래 중인 말벌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양봉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 즉 실시간으로 말벌을 탐지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지역 대학이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철희 교수가 딥러닝 기술로 찍은 말벌 추적 영상입니다. 이 교수는 실시간 딥러닝 기술의 하나인 욜로와 기존 CNN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말벌과 꿀벌처럼 외부 형태와 색상이 유사한 동종의 객체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로 장수 말벌과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을 포함해 5종의 킬러 말벌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말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 한 400군데 정도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설치된 시스템들을 5G 같은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말벌 퇴치에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벌 탐지 연구와 함께 말벌 퇴치 방법도 안동대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는 학교 안 농장에 등검은 말벌을 사육하면서 성페로몬을 활용해 여왕벌과 수펄의 교미를 막아 말벌을 퇴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합성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수펄들을 다 잡아내거나 또는 수펄들이 여왕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월동을 해야 될 여왕벌들이 교미를 못하게 되고 교미를 못하면 다음 해에 여왕벌의 밀도, 등검은 말벌의 밀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로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행되며 우선 말벌 탐지와 분류 기술은 지난 9월 양봉학회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말벌을 퇴치해 꿀벌 개체 감소를 막고 연간 1,7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봉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등거문 말벌은 외래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방제를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꿀벌이 폐사하면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 식량, 꽃재배 농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많은 생물이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토큰 뉴스입니다. 최근 국제선 항공운항이 속속 재개되면서 지난달 인천공항의 총 여객이 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공항의 경우는 출국은 2,100명인데 입국이 0명입니다. 보건당국의 검역 일원화 조치로 인해 입국 항공기들이 지방공항에는 잠시 착륙만 한 뒤에 그대로 인천으로 날아가서 승객들을 내리고 빈 비행기로 다시 부산, 대구, 제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산 MBC 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김해공항 출국장. 중국 칭다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려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부산과 칭다오로 가는 직항 노선이 8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좌석 165개가 모두 찼습니다. 이제 본과 유학 중인데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칭다오로 들어가서 남경으로 갈 예정이에요. 칭다오에서 돌아오는 항공기는 오후 4시 30분 이곳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입국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칭다오에서 귀국 승객들을 태운 항공기는 일단 김해공항에 착륙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내리지 않고 잠시 급유만 하고는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경기도 광명역으로, 또 KTX로 갈아탄 뒤 2시간 넘게 걸려 부산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에 남아있던 비행기는 빈 상태 그대로 김해공항으로 돌아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천공항 한 군데서만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원화 정책 때문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나 지역 주민 통일 이런 걸 위해서 저희도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아직 항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상위 정책 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매일같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김해공항에 소속된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인천공항 등에 파견돼 검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김해공항에 있는 인력을 원복시켜달라. 그럼 수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자가 격리를 하지만 또 시설 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가 다 저희 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부산에 도착하고도 다시 서울과 광명 대6시간을 돌고 돌아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데다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인천과 부산으로 가는데 한 달 1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래 스케줄보다 손님들은 4-5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부산까지 오시는데 다시 더 소요가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최소 2천만 원 가까운 원가의 부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직항편 운항이 재개된 제주 시안 노선, 대구 옌지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입국 공항을 한 곳으로 일원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은 간사이와 나리타 2곳, 대만도 가오슝 등 3개 공항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충북에서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 통장도 만들었는데 정작 후원자가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의 김영일 기자입니다.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는 22살 황인찬 씨.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전역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매달 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더해서 주는 디딤 씨앗 통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면은 이제 렌트를 하거나 이제
제게 없으니까 빌려서 하면서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생기는데 그게 한 번에 없어졌으니까 일단 제 삶이 많이 윤택해진 거죠. 사회적 기업 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자 씨의 사정은 다릅니다. 6학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디딤 씨앗 통장에 가입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저축이 쉽질 않습니다. 아이한테 가진 게 없어서 아이한테 도움을 못 줘서 좀 많이 미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통장에 적립한 만큼 매달 5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입금한 돈의 2배가 돼 학비나 창업 지원금처럼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종잣돈이 되지만 지난달 충북의 저소득층 아동 3,138명 가운데 200여 명은 한 푼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입금은 했지만 만 원도 넣지 못한 아이도 284명이나 됐습니다. 당장 생활에 여유가 없으셔서 적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후원을 하면 배로 불어나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 관심이 부족하면 가난의 대물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대구시의회 제279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3일 동안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응과 제2의료원 등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 대책과 신성장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 달 15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현장 소통 상담실이 문을 엽니다. 이 현장 소통 상담실은 군위읍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며 군위는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의성은 매주 목요일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구시에서 2명, 경상북도에서 1명을 보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와 보상 절차 및 범위, 감정 평가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 반짝 찾아왔던 초겨울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 7도, 영천은 8도로 어제보다 약 9도에서 10도가량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 14도, 영천은 1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그간의 쌀쌀함은 잠시 뒤로 한 채 무난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지난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더니 오늘은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두꺼운 구름층에 햇볕을 보기는 힘들겠는데요.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 한때 대구의 경우는 공기질이 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날이 흐리고 또 구름 많은 날씨로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9도, 청도 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청도 17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7도, 구미 9도로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에는 상주와 구미 모두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7도, 청송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4도, 청송 1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절기 입동인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날이 맑아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점점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